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제가 방금 어떤 어머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지금 제 기준은요, 이제 중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생들 되면은 독서를 할 때, 특히 문학이요. 문학 이해할 때 되게 이해를 못 해요. 근데 그 문학 이해를 못하는 걸 보고 어머니 엄청 답답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이해 못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쪽 이제 꿈꾸는 봄결 수업에서 이런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저희 수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 보통 이제 좀 초등학교 때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무슨 책을 하죠? 네, 동화책하고 그림책을 합니다. 근데 이 동화책하고 그림책을 하면요. 의미가 뭐냐면 이 아이가 경험했던 거랑 관련된 작품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애들이 뭐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엄마 아빠와의 어떤 관계라던가 아니면 뭐 아빠나 엄마가 뭐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랑 안 놀아준다라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동생이 뭐 속을 새긴다던가 뭐 오빠나 형이 나를 갈군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흔히 경험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된 책이 바로 동화책이나 그림책이에요. 근데 뭐 사실 동화책도 되게 깊이 들어가면 의미가 많이 있어요. 의미가 많은데 아이들이 과연 그걸 이해하는가? 그거는 또 약간 별개의 문제기는 합니다. 별개 문제고 그 아이들한테 이런 초등학생 때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읽히는 이유는요. 그 의미가 아주 깊은 것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같은 작품 있죠. 그런 작품은 어른들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른들은 내용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책을 아이들한테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휘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 특별히 개념적으로도 어려운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같은 책에서도 어때요? 뭐 나비가 뭐 벌레였는데 뭐 위로 올라갈 거냐, 뭐 나비가 될 거냐,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했을 때 그렇게 깊이 있게 막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아이들이 보기에.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이런 어떤 독서에서의 어떤 목표겠죠. 그러면서 계속 어떤 책을 읽고 어휘라던가 뭐 그렇게 계속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 연습 많이 하고, 그쵸? 그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오게 되면은 비소설이나 역사 파트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머님들이 느끼시기에 작품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비소설이나 역사, 물론 이제 어려운 책 막 사피엔스 이런 책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 중에서도 비소설이나 역사를 하게 되면 그 작품들은요. 텍스트를 혼자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겉으로 표면상으로 드러난 내용을 얘가 찾아낼 수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다시 자기가 정리해낼 수 있느냐 그 정도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의 목표는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했는가 그리고 그거를 글로 정리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리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두 번째 단계에서도 자기 생각이 거의 안 들어가요. 자기 생각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세 번째, 문학입니다. 물론 동화책과 그림책도 문학입니다만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약간 중학생들이 읽는 그런 문학을 의미해요. 여기서 문학은 보통은 성인들이 읽는 그 성인 소설이죠.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 어머님들 여기 나오는 애들이 읽는 문학들 있잖아요. 현대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거 있죠. 근데 그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이 과연 그 작가들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읽으라고 그 작품을 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쓴 작가들이요. 그 작품을 써서 이 작품이 중학교 애들이 볼 거다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문열 작가님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쓰셨잖아요. 근데 그 작품이 배경이 약간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초등학생들의 어떤 사회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작품을 쓰셨을 때 처음에 책머리 이런 게 나와요. 이 책을 사실 어린이들 읽으라고 책 쓴 건 아니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어린이들용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뭐 기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작가분들이 그 글을 쓰시는 때가 언제예요? 다 거의 뭐 성인이 돼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되셔가지고 그런 작품을 쓰시는데 그 작품이 뭐 10살, 12살, 뭐 15살 이런 애들이 막 완벽하게 이해하라고 썼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건 있어요.
어른들은 그 글을 보면 감동을 받는데, 그래서 막 교과서에도 싣고 애들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과서에 실었는데, 실제로는 그걸 아이들이 거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가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애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작품이 그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뭐, 이 현대문학 작품 배경으로 되는 것들이 뭐 6.25 전쟁, 뭐 일제강점기, 아니면 뭐 산업화 시대, 아니면 현대에서의 어떤 어른들의 갈등,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나왔던 동화책이나 뭐 그림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이들이 조금 이해할 만큼 조금 쉬운 내용이다. 그러니까 쉽다는 거는 이 아이들이 경험해봤을 법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대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은 일제강점기, 뭐 친일파 막 이런 내용 나오고 막 이념대리 막 이런 내용 나오는데 얘네들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그걸 모르는데 그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다. 뭐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당연한 상황이에요. 되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너무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아,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네. 내가 막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애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몰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해봤어요? 뭐 애를 낳아봤어요? 아 물론 저도 안 해봤지만 저 어르니까 그걸 대충 이렇게 책만 봐도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죠. 주위에서 뭐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애들 입장에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어떤 그런 문제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자식이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맞아 내가 우리 집이 되게 부잣집인데 우리 아들이 독립운동을 한대. 그럼 얼마나 그 부모님이 성질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막 대대손손 다 잘 살 수 있는데 너는 왜 갑자기 독립운동을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속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감정. 그리고 또 뭐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6.25 전쟁 때. 전쟁이 나서 아들이 죽었어. 군인으로 나갔다가. 그러면 또 얼마나 그 어머니가 속이 상하겠어요. 속이 상해서 막 콩깍지를 까는데 막 손이 부들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막 나오는데 어른들은 이해를 해요. 아,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슬펐으면 저런 행동을 보일까. 저런 말을 할까. 그런 게 드러나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약간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고, 아직 이런 어른들의 사회, 어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간접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책만 읽어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알려주느냐? 되게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자식이 잘 되길 항상 바라지 않느냐. 그것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님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 돈이 많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별다른 뭐 고생하지 않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재산도 다 물려주고 싶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뭐 딸이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겠냐 싫어하겠냐 그런 것들도 다 막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결혼할 때 남자가 막 여자 쪽에 뭐 이렇게 돈 주고 막 여자 거의 뭐 사오다시피 이렇게 해서 결혼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애들이 뭐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또 전쟁이 나면 그 폭격기가 떨어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리 같은 거를 막 폭파시킨단 말이에요. 특히 다리 같은 거만 폭파시켜요. 그러니까 뭐 그냥 민가 집들 막 폭파하는 것보다는 다리 같은 거 폭파한다. 그럼 그거 왜 폭파하냐? 그런 거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거 모르는 게 되게 어떻다? 당연한 상실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전쟁을 겪어봤겠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모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근데 또 이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그게 대충 느낌이 온대요. 느낌이 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런 개념을 정확히 잡지는 못했지만, 여러 작품에서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니까, 좀 뭐 궁금해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뭐 찾아본 경우도 있고, 찾아보지 않았기도 하지만, 뭔가 그런 게, 당연시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뭐 그런 걸 이제 애들이 느끼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뭐, 선생님 설명 안 해도 되니까 뭐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경우에는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학이라는 작품을 했어요. 황순원 작가님 학인데, 이게 어머님들 읽어보시면은 되게 쉽다. 막 너무 슬프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 슬퍼요. 심지어는 그 결말에서, 예, 주인공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책에서 드러나는 그 내용만 이해하지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제가 또 다른 뭐 박돌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어, 그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붙잡아 놓고 목에 칼을 그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피가 막 촤촤촤 엄청 흘렀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예요? 주인공이 죽었다는 거겠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주인공이 죽은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이해를 못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했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장면에 그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그 사람이 계속 나타나요. 밤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피가 철철철 났다 한들 그걸 그럼 그 피 난 상태로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치료를 만약에 해서 살아났다면 치료를 하고 나서 뭐 나타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때 피를 철철 흘리던 그 장면으로 계속 밤마다 나타난다. 그럼 이거 꿈이잖아요. 꿈이거나 귀신이 나타났거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그 피가 흐르는 상태로 그 사람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애들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애들은 그런 걸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알려줘야 돼요. 왜? 애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들을 아직 어른 세계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또 동백꽃도 있잖아요. 동백꽃에서도 여자애가 어때요? 막 마름집 딸인데, 예? 막 그 소장농의 아들 막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막 계속 쫓아다니다가 한번 까이니까 계속 닭을 막 괴롭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닭을 왜 괴롭혀요? 그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도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없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좀 차였다라고 생각하면 괜히 심술 부릴 수 있다. 이런 것들조차 애들이 몰라요. 예. 왜? 특히 남자애들이 더 몰라요. 예. 우리 중학생들 남자애들 아주 순수해가지고 그런 감정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른 문명에 발을 담그는 그 과정이 지금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식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정도만 되면 사실 좀 끝나요. 어느 정도. 왜냐면 또 사람의 감정이 엄청 다양한 것 같지만 막 수천 개, 수만 개 정도까지 되진 않거든요. 아니, 물론 케이스로 따지면 되게 많겠지만 그 케이스까지 다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 감정이 어떤 순간에 나올 수 있다. 어떤 식으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만 알려줘도 얘네들은 어느 정도 이해해요. 그래서 그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토요일 날 진행되는 온독반에서 그런 거를 이제 알려줘요. 그런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른 작품들, 더 어려운 작품들 읽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이상한 게 아니다.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책을 그럼 많이 읽으면 되냐? 뭐 많이 읽으면 되겠지만 계속 이런 겉핥기식으로 책을 읽기 때문에 많이 읽는 게 꼭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에 한 작품씩 지금 진도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주에 한 작품씩 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작품을 읽었을 때 그 개념을 또 반영해서 또 읽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꼬리꼬리 이렇게 물어서 하는 거고 나중에 되면은 제가 알아서 작품 수를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번 주에는 이 한 작품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그 한 작품이 굉장히 어른들한테 인정받은 작품이다라는 걸 우선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작품을 읽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이 작품을 이해 못했구나.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을 솔직히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읽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이 작품은 막 이상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이가 조금 이제 배울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렇게는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을 읽었는데 좀 잘 재미가 없었다 뭐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른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을 느껴야 하나 느꼈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잘 키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